최근에 엔터 산업이나 미디어 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 자체가 이제 슬슬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웹툰과 웹소설이라는 콘텐츠 제작 업체로 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페이지가 들어오는 순간 그 1위 자리를 좀 내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미스터블루의 가장 좀 이슈라고 본다면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컨텐츠들이 좀 성인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주식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엔터미디어에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시간 엔터미디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방향성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엔터의 방향을 한번 매칭시켜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기업들은 미디어 관련 기업입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흔히들 보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를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개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센조를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가 1이 정말 재밌게 나오고 저도 재밌게 봤는데 2도 정말 화끈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관련주라고 한다면 SBS에서 유통을 하니까 SBS 미디어홀딩스, SBS 컨텐츠 허브 이런 SBS 관련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록뱀과 스튜디오 S라는 곳에서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JTBC의 괴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신하균과 여진구라는 정말 걸출한 연기파 스타가 나오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JTBC라는 J 컨텐트리 관련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업과는 좀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자회사격일 수도 있겠지만 셀트리온의 그런 제약바이오의 방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엔터 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한번 시야를 좀 넓히는 하나의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 산업을 알아봤다면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엔터 사업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엔터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SM, JYP, YG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대 기획사가 있는데 이 3대 기획사가 나중에 빅히트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기획사가 다른 점이 있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대 기획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시스템이 대단하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아티스트들의 수준이나 아티스트들의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강력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옛날에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녀시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이라고 한다면 H.O.T나 SES, 핑클 이렇게 챙겨볼 수 있겠지만 소녀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아티스트들 레드벨벳이라든지 또 YG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핑크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나 있지 최근에 SM은 이제 카리나라는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엔터사의 꾸준한 수익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SM을 말씀을 드리면 SM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와 합작을 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네이버에 투자를 받는 부분도 있고 V라이브를 통해서 자사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팬층을 끌어오고 기존 팬층을 굉장히 단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YG입니다. YG 플러스를 통해서 YG와 빅히트와 네이버라는 이런 삼각 동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삼각 동맹이 향후 엔터 산업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JYP는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대단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니쥬라는 걸그룹을 하나 런칭했는데 그 걸그룹이 정말 신인 아티스트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상위권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박진영이라는 그런 CEO가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잘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박진영 자체의 그런 평가가 훨씬 더 일본에서는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JYP의 가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히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오프 더 레코드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빅히트를 투자함에 있어서 혹은 다른 엔터사와 빅히트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빅히트가 3대 엔터사와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빅히트의 신인 개발진은 굉장히 약하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빅히트 사단을 자세히 본다면 뭐 여자친구라는 아티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븐틴이라는 아티스트도 있는데, 소위 말해 중소기업과 중소 엔터사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팬덤을 모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팬덤을 모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유와 결부되어 있는데, 빅히트가 다른 엔터사와 다른 부분은 두 번째, 팬덤의 통합화입니다. 빅히트는 이러한 팬덤을 통합하였습니다. 위버스라는 앱을 통해서 모든 팬덤들을 자신의 앱으로 챙겨 담았고, 그 앱에서 그 아티스트들의 일정이나 아티스트들이 신규 발매하는 앨범이라든지 그 아티스트들의 그런 다양한 행사 등을 미리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은 이 위버스 안에 BTS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다른 업체와의 다른 점은 위 두 개를 합친 것과 좀 동일한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의 퍼블리싱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가능성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퍼블리싱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 다른 팬덤들을 끌어올려서 그 팬덤들 간에 계속된 소비를 좀 유발하는 그런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빅히트의 이러한 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TS가 군대를 가거나 BTS에 좀 문제가 생기면 빅히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위버스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중소 엔터사와의 이런 계속된 이런 물량에 대한 공급, 그리고 팬들 간의 이러한 끈끈한 결속력이 어떻게 보면 빅히트의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웹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K-웹툰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웹툰 등을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웹툰이나 아니면 웹소설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신다면 아마 카카오 페이지의 상장을 어떻게 가장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웹툰 관련주라고 한다면 또 다양한 업체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증권사에서 커버한 굉장히 좀 이슈 있는 종목으로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 전에 엔터, 미디어, 그 다음에 웹툰을 말씀드린 거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섹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들이 그 웹툰에 있는 주인공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그 영화나 드라마들이 미디어사를 통해서 공급하고 배급받으면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스낵 컬처라고 합니다. 팝콘을 먹듯이 소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에는 좀 약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작화 실력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좀 레벨업이 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일본을 넘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혹은 유럽, 중국으로 쫙 퍼지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어떻게 보면 웹툰 산업을 개화하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들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웹툰과 웹소설이라는 콘텐츠 제작 업체로 1위를 현재 그 업황 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페이지가 들어오는 순간 그 1위 자리를 좀 내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나 재무나 아니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를 생각하신다면 DNC 미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는 이제 게임과 웹툰을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으로 꼽으면서 투자에 대한 그 성장을 계속해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웹툰과 게임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집콕 생활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되면서 게임도 하다가 만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스터 블루의 가장 좀 이슈라고 본다면,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컨텐츠들이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컨텐츠가 성인용이다 하면 그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인들이 지갑을 열면 곧 돈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한 돈이 되는 부분을 잘 공략했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수익성 구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진 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보유하면서 이제 레진 코믹스라고 하는 웹툰과 그런 쪽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대주주나 이런 주주 구성이 키움 계열입니다. 소위 말해 대주주가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쪽에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뒷배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터 산업이나 미디어 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 자체가 이제 슬슬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종목을 잡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시장의 턴을 가장 빨리 챙겨볼 것인가 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업체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향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상담 채널을 통해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저희가 엔터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산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잘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저와 만나는 이러한 플랫폼 자체의 가장 큰 모멘텀이 엔터 미디어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에서 꼭 한번 챙겨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